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일본에서는 3,900만 원이면 결혼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또 어떻게 하나의 결혼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갑자기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알고는 있을 거예요. 일본의 결혼 비용이 한국보다 현격하게 낮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옛날에 나왔던 통계들을 보더라도 3분의 1도 되지 않잖아.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집값이라는 게 굉장히 크다는 것도 알고 있을 건데, 그러면 과연 얼만큼 돈이 안 들까에 대해서 우리 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본 적이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찾아보고 나름대로 교차 검증을 끝낸 상태거든요. 그래서 알아보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우선은요, 리크루팅, 일본의 주식회사 리크루팅 마케팅 파트너 잭시 결혼 트렌드 조사에 따르면요, 2018년 기준이에요. 조금 옛날이긴 해. 몇 년 전이긴 한데, 근데 평균적으로 하나 3,900만 원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때 이 금액은 결혼식, 피리온 파티를 모두 포함하는 금액이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일본에서 이 결혼 비용이라는 거는 결혼식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평균이 이렇게 났던 거야. 평균이 3,900만 원 났던 거야. 그래서 제가 늘상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이제 내 얘기 많이 본 사람 알 거야. 평균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높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봉 같은 것도 평균 연봉 보면 1등에서 50등까지 세워놓으면 이게 50등이 가운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높게 형성이 돼 있어. 항상 뭐든지 돈이라는 거는 이렇게 2%로 들어가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어떤 분야는 2% 이내 들어가면 쫙 올라가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높게 형성이 돼 있고, 이 말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결혼식을 하는데 3,900만 원을 안 쓰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일단은 결혼식 비용이 얼만큼 많이 드나 싶어갖고 내가 이걸 또 박간에 들어갔거든. 그래서 제가 보는 유튜브 채널들 중에서는 일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중에서는 박간에만큼 중립적으로 얘기하는 데가 많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반일 코인도 엄청 잘 팔리니까 다들 이제 반일 코인 미쳐가지고 진짜 이상하게 얘기해주고 약 파는 사람들도 많거든, 일본 코인은.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박간의 여기는 내가 봤을 때 좀 약간 신뢰할 만하다 싶어서 내가 항상 교차 검증할 때 들어가는 곳이란 말이야. 그리고 내가 얼마 전에 알게 된 건데, 여기 박간에 나오는 오상이 울산 출신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물론 나는 엄연히 면목동에서 태어났지만 고향은 면목동인데 4살 때부터 울산 살았으니까 울산을 고향이라고 하는데 같은 이제 고향 출신이지, 그치?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나 맨 처음에 오상이 약간 좀 푸근하잖아, 이미지가. 푸근해가지고 그냥 푸근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야, 교토대 경영학부 출신이래. 교토대면 존나 개엘리트라고 보면 되거든. 도쿄대, 교토대 이 두 개가 이제 부동의 넘버원이란 말이야, 일본 내에서. 사실상 와세다보다 이제 우리가 뭐 생각하면 이제 뭐 와세다, 게이오 이런 데 생각하잖아. 근데 거기보다 이제 한 클래스 위인 학교, 그것도 경영학부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약간 좀 실망했어. 야, 되게 푸근한 줄 알았는데, 같은 울산 출신인데 저런 게 엘리트인지 몰랐는데, 뭐 여튼간에 거기 오상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일본 내에서 결혼을 하는 결혼식 전체 비용, 오상이 이게 뽑아온 내용에 보면 여기도 좀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평균이 469만 원이 나왔는데, 근데 이 중에서도 결혼식 비용이 362만 원이 들어. 그러니까 결혼식을 하냐 안 하냐로 진짜 많이 그 비용이 나뉘게 되는데, 일본 내에서는 결혼식을 안 하는 커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까짓거 뭐 대충 살지. 야, 귀찮은데 대충 살자. 이런 커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제외하고 나면 뭐 실질적으로 뭐 결혼하고 뭐 이것저것 하는데 뭐 1,000만 원도 안 들어서 결혼식 하는 경우도 되게 많다는 거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내가 다른 유튜브 채널도 몇 개 봤거든. 일본 여자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로망이 있대. 예물 여기 쪽에는 약간 반지 같은 데는 좀 이렇게 로망이 있대. 그래서 우리나라랑 조금 다른 거는 명품 반지를 좀 좋아하는데, 우리나라는 다이아 알 존나 큰 거 좋아하잖아. 근데 일본 쪽에는 약간 좀 명품 그냥 반지, 뭐 까르띠에, 뭐 티파니 앤코 이런 걸 좀 좋아한다 하더라고. 근데 뭐 반지 그거 해봤자 뭐 얼마나 한다고. 그래서 그 반지마저도 남자가 다 해주는 경우가 절반이고 반반하는 경우가 또 반반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 결혼식을 안 한다고 했을 때 이 결혼 비용은 3,900만 원이 아니라 훨씬 줄어든다는 거죠. 1,000만 원도 안 나오는 상태로 결혼해서 살아간대.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결혼 정년기에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모으냐, 이거를 또 설문조사한 걸 내가 찾았거든. 남자 경우 1위가 1,000만 원으로 나왔어. 1위가 1,000만 원. 1위가 1,000만 원으로 19% 나왔고, 2,000만 원이 14%, 3,000만 원이 14%가 나왔단 말이야. 여자는 또 이게 어떻게 나온 줄 알아? 여잔
여자는 1위가 빵원. 빵원. 2위가 100만, 3위가 300만 이렇게 나왔거든. 그냥 일본 내에서의 결혼이란 건 여자도 야 맨몸으로 가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대 지금도 맨몸. 근데 그게 별 문제가 안 되는 게 결혼식 비용 자체가 돈이 많이 안 드니까 왜 결혼식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크게 문제될 거 없는 거죠.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제 집이라고 해도 한국에서 가장 많이 깨지는 건 집이잖아요. 근데 일본 내에서는 집이란 걸 안 해가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는데,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그냥 깨져지 않은 원룸 살아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그리고 오히려 그 허들이 옛날보다 점점 더 낮아지는 분위기라고 하더라고. 옛날 같았으면 야 그래도 원룸은 좀 그렇고 그래도 투룸 쓰리룸 월세는 되지 않겠냐 이런 게 있었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그것마저도 희미해져도 더 허들이 낮아지고 있다 하더라고. 오상 얘기 들으면 지금 뭐 별 생각 안 하고 그냥 꾀지지 않은 원룸에서 살아도 아무도 그런 거 가지고도 뭐라고 얘기를 안 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참고로 오상 같은 경우도 결혼을 할 때 이 사람이 그래도 나름 엘리트잖아. 보니까 뭐 PD로도 일하고 그래 지금 이제 되게 최북단까지 올라가서 살고 있잖아. 그러면 사택에서 산대. 그냥 사택에서 살면서 돈 모아가지고 그래서 나오게 되면 30년짜리 론 있잖아. 얻어서 나오면 그러면 그 사택에 다시 이제 신입이 들어가는, 그렇게 로테이션이 굴러가는 그런 구조로 많이 간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더 웃긴 게,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일본이란 나라가 결혼 연령이 되게 일찍 시작하느냐, 그것도 아니야. 우리나라랑 봤을 때 결혼은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일찍 하거든. 근데 이게 몇 년 정도냐면, 잠깐만 내가 캡처해 놓은 게 있는데 이게 2년 정도로 알고 있거든. 후생성의 자료에 따르면 여기 한 2년 정도 일찍 결혼을 해. 남자든 여자든 간에 이게 2년 정도 일찍 결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할 때는 별 그런 거 없이 시작을 하는 거지. 그래서 오상 와이프인 그 추미코도 맨 처음에 이게 왔을 때, 결혼한다고 왔을 때 깜짝 놀랬대. 막 엄마가 그 오상 부모님이 아이고 야 웃잖아, 우리가 이 집을 해줄 그게 형편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추미코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얘기를 꺼내니까 아니 그거 뭐 상관없는데, 그 일본 내에서는 집이라는 게 이미 디폴트 값이 그냥 뭐 월세로 시작하는 게 이게 잡혀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일본 내에서는 또 이게 월세로 시작한 게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게, 가장 큰 게 30년 디플레이 결과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30년 론 받고 대출해도 대출 금리가 얼마 안 나와요. 뭐 1% 정도 수준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대출이 월세보다 싸거든. 근데도 사람들이 집을 안 사. 왜? 집 가격이 30년보다 더 낮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디플레이 영향이 굉장히 크지. 그래서 그 일본 내 내 마치다 형이라고 오사카 사는 사람들 보면 되게 잘생긴 중년 아저씨 있거든. 그 아저씨가 부동산 쪽으로 일을 하잖아. 부동산 얘기를 들으면 일본 부동산은 한국이랑 좀 개념이 다른 게, 일단 건물 딱 지으면 그다음부터 이제 감가상각이 들어가는 개념으로, 투자 개념으로 접근한 경우는 잘 없다고 하더라고. 이게 우리나라 사면 무조건 빡 올라가고 이런 게 잘 없다 하더라고. 사면 그다음부터 쓰면 헌거가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일본 내의 결혼 문화라는 거는 이제 한국이랑 생각했을 때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간극을 보이는데, 요 중에서 가장 컸던 이유는 아무래도 30년 디플레이 영향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의 지금 이 비이성적인 비상식적인 결혼 허들은 이제 대한민국의 성장성이 꺾인과 동시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 근데 이런 거를 볼 때마다 확실히 일본이 땡기긴 땡기지. 땡기는데. 근데, 에이, 그런다고 뭐 일본 여자가 뭐 만나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다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제가 뭐 옛날에도 많이 얘기하는데, 내 친구들은 이제 결혼을 일찍 했거든. 15년 전, 지금부터 거의 한 15년 전에 결혼했는데, 그때만 해도 집을 해간다는 문화 자체가 없었어. 그냥, 가끔 가다가 이제 집을 사주는 경우가 있었지. 돈이 많은 집. 일본 내에서도 돈이 되게 많은 집안들끼리는 그냥 집을 하나 사준다 하거든. 막 가오가 떨어진다 아이가 이러면서 해주는 게 있긴 있는데, 그건 진짜 잘 사는 경우였는데, 옛날에는 이게 우리 때 한 15년 전만 돌아가도 집을 하나 사주잖아. 그러면 그게 선망의 대상이 됐거든. 야, 너네 시부모님이 집을 해줬단 말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와서는 15년 지난 지금은 이제 오히려 이제 그런 걸 못 받아가면 인생에 중대한 그런 손해를 본 것 같은 사람들이 다 그게 기본값으로 입력이 되잖아. 근데 걱정 마십시오. 이거 전부 다 깨질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마 이제 깨지지 않을까, 뭐 대충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문화나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그 나라의 성장률이랑 가는 것 같아요. 성장률이 높을 때는 법을 느낄 수 있는 건데, 근데 결국에는 그런 성장이 멈추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철저하게 이제 그 오버슈팅 됐던 가격은 그 과거의 가격으로 급속도로 회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건 그 사이에 낑겨가지고 이도저도 못한 여러분과 나
이긴 한데 뭐 그래봤자 뭐 어쩔 거야, 그지? 그래갖고 여튼 오늘은요 그 일본의 그 결혼 비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더 싸다는 걸 제가 알게 되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저도 알아보면서 그래도 뭐 4, 5천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그 4, 5천의 대부분의 비용이 결혼식에 깨지는 거고, 근데 뭐 일본 내에서는 그 깨진 곁도 아니죠. 왜냐면 일본에서는 결혼식 초대해도 기본이 30만 원이거든. 좀 친한 친구면 30만 원, 뭐 직장 상사면 40만 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거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식 비용이 많이 나가도 이게 받는 그런 게 있다는 거지. 이게 티키타카 이런 게 있어가지고 결혼이란 허들이 굉장히 낮구나.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거잖아, 그지? 당연한 거긴 한데 지금 한국에서는 당연하지 않은 게 돼 있는 거지. 비정상적인 게 당연한 게 돼 있는 이게 뭔가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